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김경희 화성특례시장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태현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이신 김경희 의원님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은 뒤 기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념. 지금부터 김경희 화성특례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 및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주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기요, 기자회견에 참석자 안 하는 죄송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기에 앞서 화성특례시장 출마 예정자이신 김경희 의원님의 경력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출마 예정자는 제7회에 이어 제8회 화성시의회 2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8회 상반기에는 화성 최초 여성의장이라는 타이틀로 여성만이 가진 장점이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 경기도의장단 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출마 예정자는 2선 의원이자 화성 최초 여성 의장으로서 교육, 경제, 복지, 교통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특히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혁신과 시민 삶의 변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김경희 의원님이 화성 특례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김경희 출마 예정자의 화성 특례시장 출마 선언문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인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주변의 동료나 그다음에 주민분들의 연호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은 우리 언론인분들과 함께하는 이 출마 선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화성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만 특례시 화성 이제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화성 특례시의 의원으로 8년간 의정활동을 해왔고 의장을 역임한 김경희입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이곳은 화성 특례시 의회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곳에서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화성 시민과 더불어 화성시의 미래와 비전을 책임질 화성 특례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의회 의장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여 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아왔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도시의 목표가 달라진 지금 화성 특례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효율성과 실행력을 갖춘 변화가 지금의 화성의 절실합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106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부 체제라는 새로운 행정 환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그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화성시는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서 도시의 경쟁력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인재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듣는 말은 출퇴근은 더 힘들어졌고 아이 키우기는 여전히 어렵고 청년은 머물 곳이 없으며 문화는 멀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이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삶은 도시가 성장하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습니다. 교육과 교통, 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화성 특례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시의원의 자리에서 화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절감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닿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화성 특례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제 화성시는 도시의 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지향하는 시정의 핵심은 섬세한 행정이며 그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일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답은 이미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 정답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여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화성시 최초의 여서의장으로 증명해온 섬세함을 시정 전반에 녹여내겠습니다. 거대 담론에 매몰된 행정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등하굣길 안전, 직장인의 출퇴근길 교통, 여성과 청년이 외부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일자리 기반 구축,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의 하루를 지켜내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화성 특례시 전반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라는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는 살림꾼 시장, 시민의 삶을 챙기는 생활시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4가지 방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책임은 시장이 지겠습니다. 민원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설된 4개 구청이 내 집 앞 시청이 되도록 권한을 가감히 이양하겠습니다. 4개 구청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생활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여 권역별 특성이 살아있는 맞춤형 행정으로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인 특례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동서와 동탄권의 균형 발전을 갈등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풀겠습니다. 서남북권은 신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기회의 땅으로서 생활 인프라는 촘촘히 확충하고 속도가 아닌 방향을 바꾸는 성장도시로, 동북권은 교통과 문화 인프라가 확충된 품격의 도시로, 동탄권은 과밀과 정체를 해소하고 주거, 일자리, 교통이 균형을 이루는 완성형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생활권 가까이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늘려 문화가 숨쉬게 하겠습니다. 넷째, 화성시의 산업 경쟁력을 시민의 일상과 지역 상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고 그 성과가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에게는 도약의 일자리로, 소상공인에게는 활기찬 골목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돌봄, 복지, 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안심도시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돌봄, 어르신 돌봄, 장애인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정의 부담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지역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특례시민 여러분, 의장이 시정을 감시하는 눈이라면 시장은 시정의 앞길을 여는 발이어야 합니다. 저는 말이 아닌 일로 화성의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검증받아온 후보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106만 특례시 화성의 다음 단계, 김경희가 시민과 더불어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할게요. Y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일단은 당내 경선이랑 공천 자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명근 시장님의 정책 중에서 가장 긍정평가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선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후보들은 모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경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그리고 그 부분에 자신있게 임할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하고의 잘 하고 계신 점들을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상대 나오시는 후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했을 때는 서로의 비교가 되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런 뉴스 김삼성 기자입니다. 그 민주당에 쟁쟁한 후보들이 있는데요. 김경희 의원께서 이번만큼은 내가 다른 후보들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화성시에 한 2007년부터 제가 시민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위탁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의회에 들어와서는 의원으로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올해 구대에 와서는 의장으로서 화성시의 모든 부분의 예산과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개인적인 실천으로 그리고 행정의 현장 중심에서 차근차근 모든 시민들을 만나고 또한 행정의 문제와 민간 위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짚어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이나 위탁기관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그런 내부적인 프로그램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20년 전, 30년 전에 했던 그런 관례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용역을 실시해서 조직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이나 아니면 현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은 공약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실시하지만 화성 특례시 행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화성 시민신문 노미 기자입니다. 우선 김경희 후보님은 시의회에서도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통례시 106만이 넘어서는 시민들의 좀 현장의 민원이나 주문에 대한 의견을 담을 만한 좀 구체적인 정책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가장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반 시민들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의 발전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도시의 정책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가까이 만났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에 속하신 분들 그리고 일반 단체에 속하신 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저는 그분들이 결국은 시민들을 많이 대변하는 그런 단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거는 커다란 어떤 거대한 그런 담론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공약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리고 현 시점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리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앞으로 계속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꼭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가장 화성 시민의 대두가 되는 문제는 교통과 그다음에 교육과 그리고 돌보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부분에 가장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우리가 군공항에 대한 문제도 그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기업들과 그리고 거기에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불편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생활 여건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됐지만 그 특례시로 인해서 화성 시민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바뀌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가 됐을 때 과연 그 부분이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나의 발전에 그리고 나의 생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빅키드 서울광장 김서원 기자입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인천 6통 3부지에 대한 입장과 그 공공항 의전 관련해서도 입장을 펴주시면 네, 동탄부지는 아마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의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분들하고 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은 저희가 100만이 넘는 이 시대에서는 무조건 행정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은 그걸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과 좀 더 미팅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하고도 함께해서 이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부분들이 합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도 있고 또 현재 들어온 기업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모두가 함께 담론을 정해서 이걸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공항에 대해서는 저는 화성이 이 군공항에 대한 이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뜻을 모으고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화성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부와도 그 부분이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이 정치 때마다 그리고 매번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미나플러스 박상희입니다. 저는 먼저 응원 드리고 싶어요. 여성분으로서 이제 시장 출마 기자회견 자리까지 결심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인 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 청소 노동자 4명이 계약 해지가 돼서 지금 오늘자로 25일째 집회라고 해야 되나? 아주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시장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 어떻게 문제를 풀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농성장으로 이끌어가서 그 지금 천막을 치고 시위하시는 그 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됐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입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위탁받은 그 위탁 업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의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소수의 인원이지만 지금 그분들이 시청 앞에서 며칠 동안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도 아니고 이 소수의 인원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목소리 그리고 물론 그 과정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이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저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귀담아주고 그 다음에 그 얘기에 함께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그 얘기의 방향성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그 얘기에 함께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부분에 힘을 얻고 그리고 같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지금 계신 그 분들의 그 아픔을 저도 같이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그 현장에 지금 계신 그 현장에서도 함께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방향을 원하든 그 과정에서의 종지부를 끊을 수 있는 그 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신문 성규 기자입니다. 궁금한 게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번에 인기는 꼭 매듭을 지어라고 쳤는데 수어공무원 이전이나 경기 남부 국제공항 신청에 대해서 그게 찬성을 해서 매듭을 지으신다는 건지 안 되는 거에서 무산시키시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처음에 첫 직장을 병점에서 했습니다. 제가 YMCA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 병점에서 그 병점역 근처였는데 소음이 진짜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점에서의 그 공공항에 대한 소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하지만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부터 저희 시의원들 모두가 함께하는 이야기고요. 근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도 얘기를 한 것이 공공항이 이 수원에 있는 공공항이 이전을 하든 아니면 폐쇄를 하든 수원과 화성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다툼의 경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폐쇄가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을 또 환영하는 그런 인근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화성으로의 그 이전으로만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 바다를 가지고 있고 섬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는 화성입니다. 화성이 동탄에서의 도시 발전이 이제 거의 많이 팽창된 상태죠. 하지만 이제는 서부 쪽에 이제 전원으로서 환경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곳이 저는 바로 서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공공항이 들어오고 비행기 소음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서부 쪽에 오히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북에 가면 캐나다나 미국, 토론토 같은 데도 바닷가 주변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주거와 그 다음에 정책을 펼쳐서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성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밥이 다시 새롭게 완전히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쉴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대한민국 도시에서 가장 으뜸 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화성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국제 테마파크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거기는 화성시 테마파크가 아닙니다. 국제 테마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은 이제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부 쪽에 발전과 관광과 이런 부분들에 함께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제도시인 화성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공공안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기자입니다. 전반기에 의장님과 하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전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지정국가 있으니 정부권에 좀 시작하지 않나 이런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보완하실지. 네, 제가 다른 지금 이제 아직 후보자가 다 나오시진 않았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서 늦게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의장으로서 이제 의장을 역임했을 때 다른 지역도 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했지만 저는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자주 가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대 시장님들을 보면 동탄에서 나오고 동부에서 나오셨지만 서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그 자리에 다 굳건히 서셔서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동탄에서도 살았고 동부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부에서 살고 있고 서부에서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곳곳에 그 전반적인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고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화성 시민들이 이 화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함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동탄이나 동부에 있는 그분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하고의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 후보가 내세우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그리고 화성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탄이나 동부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시민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공약과 그리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건가요? 공약으로 네 그런 부분으로 더 다가가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생활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현황 문제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생활 실천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나눈다면 저는 반드시 화성 시민들의 그리고 동탄의 동부의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기자회견 종료 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화성특례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단체 사진 촬영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